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5월 24일자에 이제 그 경매 결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 몇 번째쯤 한 서너 번 되나? 그 경매 물건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전에도 경매 물건으로 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스파네즈 교육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경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경매 결과 하드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잘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초보 수준은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식견이. 그러나 역시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자 마인드가 안 받쳐주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강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경매 이꼬르 돈, 그래서 돈 몇천으로 한두 건 해서 돈 몇천에서 1억 정도 2억 정도 벌면은 그걸 되게 만족스러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경매로 어떤 경매의 가장 큰 효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요. 부자 마인드를 갖춰야만이 이 경매라는 거가 잘 된다. 그거는 뭐와 같냐?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있더라도 이걸 관우가 흔드는 거냐, 일반 병졸이 이 칼을 들고 흔드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 칼의 파워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 누가 흔드느냐? 요런 거. 누가. 누가라는 것은 부자 마인드를 갖춘 누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서는 지금 보면 평택시에 있는 공장에 이제 112억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승용차는 보니까, 요거, 지우는 게 어디 갔지? 자, 다시 한번 캡처하죠. 응? 좀 이상해졌는데? 예, 조금 이상하네요. 원래 색상 선택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면 2100인데 1400인데 1억 6천. 쇼킹하죠? 이런 일들이 진짜 가끔 생겨요. 그죠? 어디 가서 그냥 경매 교육을 좀 받는 게 어떨까 싶어. 그 돈 아끼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짓을 하면서 돈 몇백만 원씩 그냥 쉽게 날려버리잖아요. 좀 안타깝죠. 공부 안 하고 나오는 느낌? 예. 그 다음 광주시 빌라는 1억 5천에 감정가인데 이제 1200만 원이었다가 이제 1500에 사갔는데요. 이 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한번 볼게요. 자, 평택 공장부터 한번 봅시다. 포승이죠. 평택시에 있는 이제 포승. 이상하네, 진짜. 잠깐만. 이거를 지금에서 테스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합니다. 잠깐만요. 좀 해볼게요. 좀 아무래도 색깔이 좀 이쁘게 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이게 나와줘야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왔습니다. 네. 142억 원이 이제 100억이 되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3,000평, 토지는 4,600평, 한 5,000평 되네요. 어마무지하죠. 이게 보면 공장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길가에서, 길 건너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죠. 길 건너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보면은, 본건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촬영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외에는 촬영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공장이 좀 보면은 길쭉하게 생겼네. 길쭉하게. 좀 뻔히 없게 생겼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낙찰자는 구스틸이라고 하는 회사네요. 이 공장이 어떤 건지 평택 포승공단 알죠? 여러분들 토지는 그 산업시설구역,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 다음에 5,000평 있고요. 요게 이제 90억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90억이니까 지금 뭐 110억에 사는 것은 참 잘 산 케이스로 보입니다. 항상 이게 땅 가격을 중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기구는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땅 가격이 되게 중요하죠. 토지 가격이. 그래서 토지는 계속 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무실이 1층, 2층, 3층의 사무실이 이제 뭐 80평씩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수백 평, 2,000평, 2,500평 가까이 있네요. 기숙사도 있고 뭐 상당히 큰 데입니다. 워낙 큰 공장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큰 공장이 왜 부도나서 나가겠습니까? 제시외가 있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시외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시외라는 거는, 이제 공부상에 없다는 거죠. 공부상에 없지만은, 감정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매각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여러분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계기구 오버헤드 크레인하고 뭐 이게 22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컨테이너 세동도 포함되어 있다. 매각 제외가 컨테이너 세동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주인한테 치워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근저당 자체가 산업은행에서 한 200억 가까이 해줬네요. 임의경매로는 한 140억 정도 청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했지만은 조금 깎였나. 이건 어쨌든 설정 금액이 그거니까요. 설정 금액이 그 200억인 거고 이제 원전은 한 149억, 150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120%를 설정했다고 쳤을 때 150억 플러스 150억에 20%면 30억이니까 180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30% 하면 210억 가까이 되니까 요거는 한 130% 가까이 그 근저당권 설정한 느낌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거는 사진 한번 볼게요. 길쭉하게 뒤로 뻗어 있는 거죠. 뒤로 쭉쭉쭉. 나동, 다동, 마동, 가동 뭐 이거는 뭐 워낙에 이제 공장이 크고 뭐 이런 건 하는데 딱 봤을 때는 뭐 이제 공장이 아늑해 보인다든가 막 엄청나게 막 좋아 보인다든가 뭐 그래 보이진 않네요. 땅 모양 때문일까? 예. 여기는 뭐 사무실 집기도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솔찬이 오래전에 그 문을 닫았나 봅니다. 이렇게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사진 촬영하러 나갔을 때 너무 사람 하나 없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혹시 여기도 이제 그 임금 체납이 있는가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가압류는 없죠?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는 별도로 없는 거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9년에 신동공업에서 또는 이런 그 다른 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 보면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 재료에 대한 그 미수금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빚을 못 갚은 거죠. 한 150억 정도의 이자가 이제 그 싼 이자 썼다고 하면 3% 치고 그러면 4억 5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월 3천씩의 이자를 못 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공장이 어려운 겁니다. 요즘 세월이.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잘 산 케이스 같다. 땅이 90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공장을 제가 계속 하는데 여기도 역시 공장을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은 어쨌든 전망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평택의 포승공단 그러면 어찌됐든 전망 있는 지역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물건은 잘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데, 요 2천만 원이 이제 1470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딱 보니까 1600만 원 쓰려고 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14명이 응찰해서 어떤 사람이 1억 6천을 써버렸네. 이거를 하게 되면은, 보세요. 10%이니까 147만 원은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어디 가서 학원을 좀 다니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차에 14명씩 붙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보면은 1600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동차는 한 이전비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 잡고도 1600, 1800이 들었다고 치고, 그리고 이리저리. 그러면 이제 그 감정가는 2100이지만 시세가 뭐 2200, 300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조사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는 엔카 사이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엔카. 이 엔카의 사이트에 보면 여기가 중고 거래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의 연식하고 이런 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은 거의 차쟁이들이 많이 붙었을 거다. 차쟁이라는 것은 자동차 딜러들이죠. K5. 그렇습니다. 요건 좀 황당한 일이 어저께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주에 있는 본거지가 제주시네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고요. BNK 캐피탈에서 3,200만 원을 꼈네요. 2,000,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캐피탈 대출 받아서 신차 리스 하듯이 신차 구입할 때 캐피탈을 낀 것 같아요. 설정이 3,200이나 되네. 청구가. 뭐 K5가 얼마나 하길래 이러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 대비해 보세요. 3만 킬로 뛰었고요. 2020년식이고 20년식인데 3만 뛰었다 그러면 1년에 3만 뛰는 건데 엄청나게 뛴 거네. 엄청 많이 뛰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뛰었지? 그 다음에 이제 본거지가 제주도인데, 그죠? 제주도에서 3만을 뛸 일이 뭐가 있을까? 그죠? 이거 뭐 혹시 영업용으로 돌렸나?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영업용으로 돌렸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3만 잘 못 뛰잖아요. 보시죠. 사건의 이력은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는 총 1회 있는 것 같다. 사고가 좀 1회 났나 보죠. 2020년산이고, 호호, 세상에. 이거는 영업용 돌린 거 맞네. 이게 2020년이 19년 4월 연식으로 4월에 나와서 2020년 12월까지 그건 1년 좀 6개월 됐는데 3만. 영업용까지는 아니겠다. 이 정도면 1년 6개월이 넘으니까 1년 거의 1년 8개월이 되네요. 1년 8개월이니까 그냥 이거는 영업용은 아니고 그냥 출퇴근까지는 아니고 출퇴근보다는 조금 더 멀리 달린 느낌. 제주도 내에서 엄청 출퇴근을 멀리 했을까? 예. K5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해 놓고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카이스토리. 카이스토리에서 이제 사고 내역을 조사합니다. 통상 사고 내역.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경매 추가 자료에 엔카 집어넣고 카이스토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금액을 좀 잘못 쓴 케이스죠. 그 다음 강릉 아파트 한번 볼까요? 어저께 최다 입찰 27대 1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경쟁률이 센 거야? 그랬더니 2억 9천이 2억이 돼 있는데 무려 27명이나 붙어가지고 3억 7천에 사갔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감정가가 3억인데 7천만 원 더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대지권이 큰 것이 재건축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강릉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큰 메리트가 없죠. 그지만은 이제 그 대지권이 넓은 게 이익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전용 면적이 47평이라는 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47평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이안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평. 이렇게 이안 아파트 902호. 네. 방이 5개 있네요. 47평.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요거는 뭐 특별한 게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없고, 이게 과연 잘 샀는가 정도를 한번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보면 여기 디스코 있죠. 여기 디스코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가 강릉시 입암동 210 강릉 이안 강릉타운 아파트. 요렇게 보시면 요 자리거든요. 이게 요거 이 강릉 이안 아파트, 강릉에 있는 이안 아파트를 보고 백구동이라고 뭐 어디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근데 여기가 보면 21년 5월 달에 전용 26평짜리가 2억 6천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26평짜리가 2억 6천에 거래가 됐다 이거죠. 2억 6천에. 근데 지금 이거는 45평인가 47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3억 7천에 이제 사간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시세 대비했을 때 얼마나 싸게 먹었는가, 이걸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평 실거래가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45평짜리가 이곳에서 뭐 예를 들면 4억 5천일지, 4억 5천이라고 본다면은 3억 7천에 이전비 주고도 그래도 한 5, 6천은 땡긴다는 거 아니면 7천 가까이 벌 수도 있겠다. 그죠? 세금 주고 나면 한 7천까지는 아니고 한 6천에서 5천 정도 차익이 나겠죠. 4억 5천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4억이라면은 먹을 게 없죠. 여기 4억이라고 보면은 이전비 주고 나면은 뭐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회의감이 들죠. 근데 4억 2천이라고 하면 한 뭐 2천짜리 뭐 금매보단 좀 낫네. 금매보단 낫네. 뭐 이 수준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긴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에 대출을 억제놔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서 그렇지 지금은 먹을 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돈을 지금은 거액을 좀 더 들여야만 된다. 이렇게 보이는 시국이고요. 여기에 2억 6천짜리 같은 경우 사례가 1억 9천 정도 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천. 그 다음 내 돈 한 2천에서 한 9천 정도를 내 손에 들고 움직여야지 전세를 들여서 이 집을 사놓고 전세를 드릴 경우에도 한 9천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건 이제 갭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전세금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으면 전세금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본권에 3억 7천만 원 정도를 했을 때, 자, 요게 그러면 얼마나 차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신 다음에 대형 평수 구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47평짜리 집 있죠? 실평수, 뭐 전세나 월세, 그 다음에 매매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 집을 어떻게 얼마나 차익을 하고 샀는지, 27명이 둘러붙을 만한 물건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광주시 빌라가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의 지하 빌라입니다. 지하고 이제 전용이 23평이에요.
대지권이 19평이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개발이 될 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대지 평수가 넓더라도 개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 지하라는 거가 어느 정도 지하냐? 이 지하도 이렇게 몇 명 붙은 거야? 2명밖에 안 붙었지만 최저 입찰가라서 이렇게 됐나 보죠. 자, 지하면 어느 정도 지하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한적한 곳에 있고요. 요런 정도 지하인 것 같네요. 본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보면 창이 안 나오고, 요게 이제 본권이죠. 그래서 20 몇 평인데, 여기 보면은 뭐 상업용인가? 학원인가? 로드뷰를 한번 봐볼까요? 로드뷰. 이 집이 아닌가? 어디 집이야? 요 집인가? 그죠? 이동을 하네. 뷰가 이동을 잘 안 하네요,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이쪽에 경사가 좀 많네. 경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좀 있죠. 이게 컴퓨터로 하면 훨씬 더 빠른데,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동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입지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도 중에서도 이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봐볼까요? 청송빌리지 보존관리 옆에 붙었고, 옆에 골프장 보이시죠? 옆에 골프장. 이쪽 지역은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 전에 다른 기수들 할 때도 보면 이 3일동 마을회관 요 뒤쪽으로가 경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골프장도 제가 이쪽 지역에 있는 물건 상담도 한 3건 이상 한 것 같아요. 3건 이상. 경기도 광주는 이제 시세가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요즘엔 조금 조이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골프장 옆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데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는 좀 처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진다. 싸게 사면 이득이지만 뭐 굳이 경쟁에 급하게 해서 낙찰이 목적이 될 수는 없겠다. 이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지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별 볼 일 없다. 입지 이 물건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 물건들은 권하지 않죠. 근데 이제 2명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보면은 2월 달에 1700일 때 3천만 원에 이제 3명이 해서 차순위까지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차순위 신고자도 돈을 안 냈네요. 이날도 안 냈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유찰이 돼서 새로 이렇게 썼다면 될 거를 1500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500에 가져갔는가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일단 이 노란색은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는 선순위라고 보입니다. 그죠? 선순위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낙찰이 1500이라고 보면은 이 1500만 원이면 이 돈을 다 인수해서 막 2억씩 물어낼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8월보다
2018년 8월 13일보다는 4월, 7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선순위라고 봤을 때 선순위는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존재해서 당연하게 이 2억 정도 물어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은 케이스인데, 여기도 이 노랗게 나오는 것은 단지 전입신고라는 일자가 프로그램으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8월 13일보다 빠르서 선순위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짜 선순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일인 것이죠. 이거는 권리관계가. 이거는 이분이 참 잘 산 것 같아요. 얼떨결에 잘 샀겠지. 그러니까 물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물어주게 된다면은 되게 잘 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보시죠. 통상적으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두 개가 동시에 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요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법원의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임법 3조 2의 7항 9조에 의한 임차인 5호 이슬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기에 이거죠. 그래서 5호 이슬의 어떤 5호 이슬한테 주택보증공사가 돈을 빌려줘서 세를 맞춰준 느낌이죠. 그래서 5호 이슬 대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요게 맞다라고 본다면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오이슬의 전입일자가 여기에 있는 전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이슬은 2018년 11월 21일 날 전입한 걸로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입신고 세대 열람 해봐야지. 그럼 이 2018년 11월 21일 날 전입한 게 맞다면 여기에 있는 4월 12일이란 단어, 이 전입일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무리 현황조사서라든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날짜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슬이 11월 21일이 분명하다면 당연하게 11월 21일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의 전입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이슬의 전입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1월 21일로 봐버리면은 오이슬 관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이죠. 그리고 이 11월 21일 날 오기 전에 7월 달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2018년 7월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고한 4월 12일이 정상이라고 본다면 그 집에 지금 1억 2천을 국가기관이 빌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1억을 빌려준다고?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안 맞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집에. 근데 더더군다나 웃긴 거는 근저당권자인 이경성이 1억 천을 빌려줘. 이런 집에 8월 13일 날 1억을 빌려줘요. 이런 집에.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인 2018년 4월이 정상이라면 여기에 세입자가 1억 2천만큼 차 있는 집에 누가 1억을 빌려줍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경성이 통상적으로 1억 천을 먼저 빌려주고 오이슬이 11월 21일 날 들어온 느낌이 원래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입일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입신고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현황조사서를 봐야 되겠죠.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여기 보셔도 오이슬은 전입은 11월 21일로 딱 적혀 있어요. 임대차 관계 조사했잖아. 이상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오이슬의 전입신고를 따라야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1월 2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됐나 이런 걸 보면은 오이슬이 11월 21일 전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집행관이 조사한 거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사한 게 아니고 권리를 지가 신고한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전입은 4월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거, 계약서도 23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거, 요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발음도 힘드네.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4월 12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이슬이 이때 했을 때만 부여받을 수 있는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는 이 회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오이슬 거를 준용해야 돼. 근데 오이슬은 11일이라 11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조사 포인트인 거지.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그 다음에 오이슬 거 세대 열람 띄워가지고 진짜 이 날짜가 맞는지 띄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맞느냐. 예를 들면은 오이슬이 맞다 그러면 얘는 후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줄 게 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지, 이 집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로 또 들러붙어가지고 101호 전부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전입을 해놨어. 또 전입신고가 2018년 7월이래. 7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7월이냐 이게. 누구 권리냐 2018년 7월은. 궁금하죠? 누구의 권리냐 이게. 진짜 묘한 집이죠. 2018년 7월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에요. 얘가.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고 2018년 7월에 전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 조금 복잡하지만 바로바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 원을 전입신고를 2018년 7월에 했다 그랬어. 근데 얘네는 주택공사는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전입이 떠야 돼. 그런데 얘네가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가 주택도시공사에 이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3개월 상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를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오이슬 거를 받았대. 근데 오이슬하고 얘는 전입이 달라.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입한 게 이해는 돼요. 이게 없다고 봤을 때.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을 인정을 실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봤더니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고요. 즉 뭐냐? 1억을 들고 이 집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면서 1억을 청구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데 알다시피 전입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랑 한국주택공사 얘네 직원들이 어버이들이 낀 것 같아. 뭔가 꼈어요, 어버이들이. 그래서 건물 등기를 보면은 건물 등기를 쭉 내려가 보면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죠? 임차권 등기가 있고 광주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있어. 등기 명령. 이거는 이제 법원이 명령하는 거고, 법원까지 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실체가 있다는 것은 계약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를 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권자의 홍길동이라는 개인 이름이 찍혀야 됩니다. 근데 임차권자가 공사가 적혀 있어. 참 묘하다. 그러니까 이 집에 공사가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주민등록일인 전입이 없는 거예요. 전입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 이거 참 묘한 노릇이다. 전입이 없습니다, 이때. 2018년, 계약은 2018년 6월에 했고, 7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죠? 계약금은 1억이야. 그랬는데, 계약일은 있는데, 전입은 없어. 점유도 없고, 전입도 없어. 여기 보시죠. 주민등록 일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에 직원이 전입을 했다 해도 직원의 전입일이 찍혀야 되는 것이고, 점유 아시죠? 전입하고 점유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1억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끊겼네요. 다시. 그래서 그런지 네. 갑자기 끊겼는데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여기 보시면은 가압류를 했어요. 2019년에 토지주택공사가 1억 원을 가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택임차권 등기하는 건 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한 거야. 1억을 빌려줬으니까. 어쨌든 후순위가 돼요. 지금 그 말은 뭐냐? 지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억 원은 노란 줄로 쳐 있지만은 얘는 선순위가 아니다. 요게 보여져서 그래서 가압류를 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얘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여기 보면은 그 오이슬의 우선권을 승계했다고 했는데 오이슬은 2018년 11월이고 전입이 4월 1일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18년 11월로 본다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것도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근저당은 8월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파야죠. 왜냐면 그 집행관이 나갔을 때 11월 21일 날 전입신고를 조사를 한 인 거잖아요. 이건 세대원 열람띄면 즉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뭘 근거로 4월로 신고했는지 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확실한 것은 요거는 아웃. 요것도 사실은 아웃인데 이것도 아웃인데 오이슬과 어떤 말을 맞췄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1억 2천이 선순위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예요.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만 보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후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 이경성이라는 사람이 왜 1억을 빌려줬는지. 왜? 깨끗한 집에다 빌려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전입과 이 전입이 왜 다른지를 지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순위라면은 어때요? 이게 선순위라면은 이 1억 1천만 원을 왜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그죠? 이 집에 지하 빌라에 1억 2천이 그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그 후순위로 1억을 빌려준다? 어떤 멍청이가.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런데 더 웃긴 건 토지주택공사가 또 연이어서 형성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어찌 보면은 임차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돈을 땡기려고 작업을 해서 두 군데 기관을 건든 느낌이고, 두 군데 기관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압류를 통해서라도 돈을 회수하려고 가압류를 걸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이슬 자꾸 늘어지지만 오이슬의 전입 자체가 늦기 때문에 요거 이 4월달 이거는 전입했다라고 자기들 간에 어떤 계약서를 썼을 때에 그냥 그 문구일 뿐 같다. 실제 그 동사무소 갔을 때 보면 11월일 것 같다. 그렇다면은 요것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1,500에 낙찰받은 거는 거의 한 7, 8천 정도 이득을 본 물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스토리가 갑니다. 스토리가. 만약에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억 2천을 우리가 다 인수한다고 보면 이 집은 재미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1,500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이 1억 2천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억 2천이 다 들어가면 1억 2천 주고 사지 뭐. 이까지 그 지하 빌라인데.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오늘은 참 네 가지 물건이 다 조금 희한한 물건들. 조금 제주도 물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제주도 물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강릉시 아파트는 가격에 따라서는 급매물 수준의 어떤 가격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무슨 27대 1로 살 정도의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관계가 참 묘한 건데,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네 둘이가 이 집에 들러붙었을 때는 임차인의 어떤 사기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땡깁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에서는 잘하면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거는 조사를 한두 번 해보면 될 것 같다. 자, 이 공장도 잘 산 케이스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